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폴란드에 미군 5,000명을 추가로 파병하겠다라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지지했던 카롤 나브로츠키, 바로 이 사람이죠. 카롤 나브로츠키 현 폴란드 대통령의 성공적인 당선과 그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이 폴란드의 병력 5,000명을 추가로 파견할 것임을 기쁘게 발표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 이 나브로츠키를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었고요. 폴란드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시기에 그를 지지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나브로츠키는 그 선거에서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이끄는 친유럽 중도 정당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폴란드가 승리한 것이 트럼프의 영향이었다 해가지고 또 한참 화제가 됐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요. 작년 9월 달에 백악관에서 나브로츠키를 다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이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증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폴란드의 방위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이게 작년 9월에 있었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최근에 미국 정부가 폴란드 미군 파병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보류했다라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서 전쟁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5,000명을 감축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내용과 맞물리면서 폴란드의 파병 연기 소식이 또 다른 감축이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독일도 빼고 폴란드에서도 빼내 이렇게 됐던 겁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보면은 전쟁부는 선발대와 장비 일부가 이미 폴란드로 이동 중인 상황에서 병력 이동을 전격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아니 왜 폴란드에서도 병력을 빼느냐 이게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백악관에서 벌어졌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지난 화요일에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폴란드에 당초 예정이 되어져 있었던 4,000명의 미군을 파병하기로 한 계획은 이건 그냥 연기된 것뿐이지 취소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 있는 주둔 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미군의 순환 배치가 연기되고 있을 뿐이다. 그 부대는 유럽 어느 곳에도 갈 수 있다. 어느 곳에 파병해야 미국의 안보를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를 두고 최종 논의 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발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폴란드에서 병력을 줄일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이 트럼프 대통령이 5,000명 보내겠다라고 한 이 발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발트의 드론 활동을 둘러싸고 나토와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에서 오늘 목요일이죠. 대규모 핵 훈련의 일환으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부 부대에 핵무기를 지급한 직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그저께 이야기할 때, 이틀 전에 이야기할 때만 해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어느 곳에다가 미군을 더 집어넣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지금 결정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러시아 쪽에서 핵미사일 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작스럽게 깜짝 발표를 한 거죠. 폴란드에 5,000명 보낼게. 원래는 4,000명이 예정이었는데 5,000명 보낼게라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그 5,000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5,000명이고 언제 폴란드에 들어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빵 때리고 본 거죠.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핵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64,000명의 병력이 동원되면서 침략 사태 발생 시 핵무력의 준비 및 사용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꼭 승리로 끝내야 되겠다라는 푸틴 대통령의 의중이 아주 강하게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을 끌어오고 있는데 도저히 핵을 쓰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은 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쓸 수 있다라는 위협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지금 느껴지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수요일에 어제죠.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계획이 전략적 안정을 위협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동병상련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지금 미국이 중국도 압박했고 러시아도 압박하고 지금 둘 다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둘은 상황이 좀 우리라도 지금 뭉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 네 나라가 악의 축이라고 불려졌던 이 네 개의 나라가 아주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전개가 되어져 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질수록 이들이 더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벨라루스 및 러시아 영토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 미군 병력이 추가되면서 러시아가 이에 대응해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미사일을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영토 중에서 칼리니그라드라는 곳이 있는데 칼리니그라드가 양쪽으로 지금 나토 국가들이 쌓여져 있는 지역이 지리상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또 무기를 지원해주는 물류의 핵심 거점이기도 합니다. 이 폴란드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동굴압파, 그러니까 이 동유럽과 서유럽의 중간에 딱 위치해 있어가지고 러시아가 쳐들어올 때도 있고 독일이 쳐들어올 때도 있고 하여간 주변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했던 어찌 보면 한국 같은 불쌍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물류의 중심 거점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다가 지금 미군을 집어넣어 준다. 지금 미군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참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에다가 이렇게 군대를 넣어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백업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주둔 미군을 줄이고 폴란드 미군을 늘리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친미 정부면 그러면 미국도 도와주는 것이고 반미 정부면 아니면 뭐 안미 정부면 그러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간단한 논리. 특히 전쟁부가 감축 결정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잘못 보도한 거긴 합니다. 과장해서 보도한 건데 폴란드에서 미군을 뺀다, 철수한다, 뭐 감축한다라고 보도한 거는 과장된 보도였어요. 잘못된 과장 보도였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친트럼프 성향의 폴란드에다가 추가로 파병을 발표했다라는 이야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자, 나랑 친하면 우린 같이 가는 거고 나한테 반기 들면 우리는 너랑 상관 안 하겠다. 잘라내버리겠다라는 거죠.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서유럽 중심의 현 나토 구조를 친트럼프 성향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나토를 개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방위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한다라는 거죠. 서유럽 중심으로 나토가 돼 있을 때에는 느긋하다라는 겁니다. 당장 닥쳐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와도 일단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방패막이를 먼저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훨씬 더 긴장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국가들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는 미국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는 동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박한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움직이는 게 러시아를 압박하는 데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군 병력의 동진 배치 그리고 특히 러시아 본토 및 우방국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의 미군을 증강하는 것은 러시아 연방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과거 나토와 러시아가 맺은 기본 협정 거기에 보면 동유럽 내의 대규모 상시 군사력 배치 자제한다. 이걸 원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에는 대규모 군대를 상시 배치하는 거는 좀 자제한다. 이게 나토의 그동안의 원칙이었다는 거죠. 나토와 러시아 간에 맺은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동유럽 국가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면 언제든 즉각적으로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 원칙을 지금 미국이 어기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는 핵실험을 하고 있고 핵무기 배치를 하고 있다.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전쟁이 그런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지라는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가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도네츠크라든가 루안스크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러시아 쪽 혈통과 같은 혈통들, 민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쪽 지역, 우크라이나 지역들을 차라리 러시아에 병합시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좀 잘라주고 그냥 차라리 그냥 빨리 휴전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푸틴 대통령도 본인이 승리했다라는 확실한 결과를 내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전쟁이 지금 몇 년째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둘 다 팽팽하기 때문에, 특히 두 나라는 오랜 역사가 있으니까, 갈등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이 두 나라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갖춰져야 한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쪽의 입장이 아니었을까